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요. 제가 청소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사회불안 장애라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저는 보편적인 삶보다는 소수의 삶에 좀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용기 있게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어준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저는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좀 저랑 맞지 않았어요. 또 제가 처음 들어간 회사는 원래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과는 좀 다른 일이었어서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고자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나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다른 이제 그림 일로 취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회사도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제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하면서 1년 동안 거의 회사를 그만두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뭐 포트폴리오도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되게 막연한 거예요. 회사는 생각보다 취직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림도 생각보다 그 안에 제가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뭐 학자금 대출도 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뭔가 돈 쓸 일은 많은데, 알바로 또 뭔가 생활을 연명하고 있자니 또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적인 면에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일을 권해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또 회사도 너가 이렇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잘 취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알바할 시간에 엄마랑 청소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또 이거는 시간 분배가 가능하니까 남는 시간에는 너가 원하는 그림 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메리트 있었어요. 되게 매력 있었고 그래 내가 뭐 굳이 이제 회사를 가지 않을 거면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좀 더 찾아가는 게 나한테는 좀 더 이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 엄마랑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청소 나갔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손이 진짜 땡땡 부었어요. 정말 무슨 벌에 쏘였나 싶을 정도로 손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뚱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맨날 이러고 그리고 또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더러운 것도 저는 살면서 그런 거 볼 일 없다가 막 화장실 청소하고 뭐 하면 뭐 진짜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잘 했는데 저를 기특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젊은 분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뭐 부모님 속상하게 왜 이런 일 하고 있냐. 좋은 회사 안 다니고, 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을 왜 선택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너가 갑자기 그런 일을 왜 해? 너 그림 그린다며. 너 회사 다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며. 하면서 뭐 대학교 친구들, 뭐 회사에 다니던 친구들 등등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좀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다르게 저한테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걸 시작했을까? 근데 뭐 시작한 이유는 어쨌든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시작했지 라고 정의는 내릴 수 있었는데 그 정의 속에서도 내가 근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을 만한 일을 선택한 게 잘한 걸까? 그냥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좀 어려운 취직이었지만 회사에 뭐 맞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들한테 간편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행보로 갔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청소일을 그만두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시작했던 계기는 저한테는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동시에 그래도 이어나가기는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청소일을 시작한 지 2014년에 시작해서 2020년이 됐으니까 6년 반이 넘어가는 시간을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했던 고민은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이 고민에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큰 경제적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큰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줬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청소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저만의 이야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예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청소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결국은 누군가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던 소수의 뭔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얻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만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불안인데요. 저는 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라는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불안장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마음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당연히 있는 감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불안장애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활동에서 비이상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정말 사소한 뭐 정말 남들 앞에서 글씨를 쓰는 거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정말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서 뭔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애를 알았었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과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 몰려 있는데 제가 제자리에 앉아 있고 밖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나 되게 이상하네, 지금. 이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가? 그냥 정말 일상생활인 건데? 그렇게 딱 느끼고 난 이후로 그게 뭐 약간 공포증처럼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갈수록 뭔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또 그럴지도 몰라 라고 미리 불안하더라고요. 미리 또 몸이 굳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그냥 정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불안해졌어요. 청소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불안장애도 어쨌든 기여는 하긴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불안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 디자인 회사였고 저는 상품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포토그래퍼랑 같이 협업을 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할 때마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도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약간 쉬는 공간, 휴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람이 있으면 안 갔어요. 그 장애를 앓는다는 건 생각보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 제가 발전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되게 저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로 인해서 좀 정말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이게 장애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나는 남들에 비해서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가 제약받는 것도 많았고 너무 힘든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 사회불안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거를 앓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극복기나 혹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상담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정신과를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특히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것,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실 내가 앓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한 청소일이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일이건 누군가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시작되고 누군가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더 확고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정말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었거든요.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거를 넘어서 이제 나중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과정을 또 넘어서 이제는 남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친구가 있을 때 친구가 먼저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주면 저도 마음이 편하게 비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역할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함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게 제 그냥 가지고 있는 자질? 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 없는 거? 뭔가 제가 떠안고 가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인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게 내가 성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약들을 막 부딪히면서 어쨌든 저는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뭐 정말 우리가 막 흔히 보는 지하철에서 뭐 웅변하고 막 이런 것처럼 정말 뭐 나의 그런 소심함을 막 이겨내는 그런 수업을 받아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과 자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불안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 나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의 수기였고요.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다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지행동 치료를 다 같이 이제 그룹으로 해서 하는 그 치료가 저의 생애 첫 치료였고요. 그때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고,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저 경제적 능력으로는.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모아서 처음으로 받았던 치료가 그 인지행동 치료였었어요. 그게 근데 처음에 바로 딱 맞았던 건 아니었어요. 좀 이게 맞나? 뭐 이게 한 달만 하고 그게 끝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하고 너 혼자서 이렇게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했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 놔버렸죠. 못하겠다. 이거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고, 약물도 사실은 먹으면서도 반응이 바로 안 오니까 내가 이걸 왜 먹고 있지 해서 거의 첫 번째 제가 했던 치료는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던 것 같아요. 다시 불안한 상황에 또 불안해지고 있었던 그게 2017년, 2018년 이때쯤이었어요. 그게 좋아졌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더 좌절감이 크거든요. 그때는 진짜 약간 패닉이었어요. 그게 아마도 그게 치달았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떤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걸까? 출구가 없는 내가 이 곳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 미래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출구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가잖아요. 어쨌든 도착할 거야. 뭐 정상이 있으면 또 어쨌든 정상에 갈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생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 무서움과 그 암담함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그냥 진짜 편해지고 싶다. 내가 이런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할 거라면. Can someone tell me who I am? I haven't recognized myself in a while. And since you left, I stay up every night thinking if you were here. 그때 참 진짜 뭔가 배경도 참 잘 맞았던 게 비가 정말 막 엄청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 내리는 것도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자 해서 어디라도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난 진짜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거 고통보다는 살아가는 고통이 나한테는 지금은 더 적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그 선택을 하려다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저희 엄마랑 막 예전에 네가 이랬지 너무 힘들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 이제 다 지난 이야기라서 내가 얘기하는데 나 그때 그랬었어. 나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어.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너가 안 그래서 그날. 네가 정말 그날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엄마 옆에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살아서 엄마 옆에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고 제발 다시는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이제 좋아졌잖아. 좋아졌으니까 엄마 때문에 산다라는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그런 생각 진짜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엄마 태어나서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때도 안 우시더라고요. 저만 울었어요. 근데 뭐 그쵸? 저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그 말이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도 나 진짜 그때 안 죽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여기서 자세한 극복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극복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했던 것은 일단 서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태이고 이 상태가 내가 어떤 그런 것인지를 명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말 초록창에 나 불안해요. 뭐 불안해, 불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막 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불안장애를 알게 됐고 불안장애에서도 여러 가지 또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사회불안장애를 알게 됐어요. 딱 보자마자 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좀 슬펐죠, 당연히.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에 대한 좀 슬픔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명명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걸 내가 치료법을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또 그런 확실함도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찾았던 게 상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과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신과는 좀 이렇게 상담 위주보다는 약물 위주여서 근데 저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이제 집 주변에 있는 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거의 은인인 상담 선생님을 만나요. 우울하지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했다. 그건 나를 무척 외롭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닌 척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었다. 우울해 죽겠다고요. 불안해 죽겠어요.
사실 그 모임에 절대 안 가고 싶고 과 모임도 싫어요. 애들은 그 정도까지인 줄 몰라요. 하지만 전 집에 오면 모든 힘이 빠지고 곤죽이 돼서 잠이 드는데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내가 바보 같아서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안정을 찾았고, 근데 이 상담은 약물 치료를 제가 했던 이유가 상담을 넘어서 제가 약간 태생적으로 타고난 그런 뭔가 뇌 질환, 그러니까 뇌 호르몬에 약간 그런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약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담을 받으면서 병원을 다녔고, 병원에서도 이제 약물을 막 이것저것 맞춰보다가 나중에 저랑 잘 맞는 약물을 만났고, 그래서 그 약물을 섭취하고 좋아졌고, 상담, 약물 그 두 개의 시너지가 완전히 그냥 진짜 폭발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숨어 다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막 친구들이 그냥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거기에 못 나가고 막 이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막 강연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 경험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너무 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